이거 한니발 전쟁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10월 7일 날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군이 한니발 지침을 발동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폐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시 재가동을 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밝혀지면서 이스라엘에서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니발 지침 뭡니까 이게? 한니발 지침이라는 것은 인질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의 무력을 사용해서 이 우리 군대 자국군이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으라는 이 군사 명령이 바로 한니발 지침입니다. 이 초기에 이 지침은 이 자국 병사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막대한 무력을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일부 장교들은 납치를 막기 위해서 그냥 병사를 사살해라. 납치될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낫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질로 잡혀가는 우리 자국군이 사망하더라도 납치를 막으라라는 명령으로 이제 나중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많이 되어서 2016년부로는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많이 납치됐을 때 이 한니발 지침이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좌 매체인 하아레츠의 보도였는데요. 이 하아레츠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지났을 그때에 한 대의 차량도 가자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명령이 군 통신망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도 에레지 국경 검문소에서 납치 소식이 있자 사단 본부에서 에레즈의 한니발이라는 이 작전 명령이 내려져서 공격용 무인기 발동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한 대의 차량도 가자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가자지구로 가게 둘 수 없다. 인질들을 태운 차량을 폭발을 시켜서라도 납치를 막아라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10월 7일 전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 키부츠 베에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8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부츠 베에리에서도 집안에 구금돼 있던 민간인 인질 14명이 있던 상태에서 하마스가 이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군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2발을 발포를 해서 안에 있던 민간인 인질들이 다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니발 지침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8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군 진상 규명을 통해서 정말 한니발 지침이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 사실 규명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네요. 네. 근데 왜 한니발 지침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객기 안에 한 300여 명의 승객이 있는데 거기 테러리스트가 한 명이 타서 승무원이든 승객이든 누구든 한 사람을 인질로 삼고 비행기를 그 엉뚱한 데로 끌고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어떤 그 보안 요원이 과연 저 테러리스트 한 명과 그 인질 한 명 그 2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300여 명의 승객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그 한 명의 인질 때문에 300여 명이 최악의 어떤 그 상황으로 몰고 가도록 두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이 범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니발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자구책이에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끌고 가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 청년들 이 남성들에 대한 징집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갈란트 국방장관이 다음 달부터 이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들에 대한 징병 절차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갈란트 장관은
초정통파 남성들을 군대에 징집하는 게 작전상 매우 필요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사실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군인이 되면 자기들의 이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초정통파 남성들을 효과적으로 모집도 하고 또 이스라엘군에 흡수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군은 이 초정통파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한 10,000명 정도의 신규 병사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추가로 3,000명의 초정통파 병사를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아주 칼을 갈고 이제 뭔가 할 모양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 그 리더들이 그 초정통파 유대인 청년들한테 절대로 IDF 군 징집 사무실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혹시 집으로 국방부에서 무슨 징집 소환장이 왔다, 영장이 왔다, 찢어버려라. 이렇게 랍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슈케나지 초정통파 유대인 최고 지도자 랍비의 발언인데요. 예시바 학생들이 IDF 징병소에 아예 나타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 랍비는 현재 상황이 이 법원이 토라 세계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수년간 존재해온 합의를 변경한 게 아니냐.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토라에 대한 전쟁에 항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시바 학생들은 징병소에 나타나지도 말고 어떤 소환에도 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다인 PD가 만약에 정통 유대인 그 청년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고 그 동료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은 다 전투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징집하겠습니까? 군대 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까? 전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정통 유대인 청년들에게 징집영장 발부를 시행한 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둘러싸고 이 인간 내쫓아야 된다. 지금 막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채널 12의 보도인데요. 아무 소식통도 인용하지 않은 이 채널 12는 수요일 네타냐후 총리의 내부 서클이 이 갈란트 장관을 연합 내 배신자라고 간주를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갈란트 장관은 이번 정통 유대인 징병 말고도 하마스 전쟁,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의견 불일치 같은 것이 있을 때 총리와 굉장히 많은 대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10월 7일 하마스 전쟁 이전에도 이미 우파 정부에서는 약간 미운털이 박힌 존재이긴 했었어요. 2023년 3월에 사법개혁안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잘렸었죠.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반정부 시위가 너무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복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우파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있었어요. 국방부가 우파로 인식되는 이 육군 장교들의 진급을 막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 여러 의원들이 갈란트 장관과 부딪히면서 이제 갈란트 장관을 이참에 쫓아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힘드네요. 이스라엘에서 국방장관 하는 것도.